애 낳고 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드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요즘 영상이랑 비교해봤는데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드리기만 해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지성피부 올파이터 하나보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늦었죠? 이미 애가 300일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이 시점에 찍는 출산 후 나의 다이어트 그리고 내가 한 관리들 시술들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애 키우느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요. 조리원 마사지, 추가로 복직근 마사지, 산후보양, 모공시술, 인모드 시술, 필라테스, 특치형. 제가 위에서 언급드린 시술은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보다 더 예뻐지려고 한 시술이 아닙니다. 그냥 출산 전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한 시술들이에요. 돈도 꽤 들었죠. 근데 넌 부자냐? 부자라서 그걸 다 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 주식을 깼습니다. 일단 출산 후 관리 얘기에 앞서서 출산하고 나면 여자의 몸이 얼마나 상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온몸의 뼈가 다 늘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뼈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손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손에 힘도 안 들어오고 손 많이 힘이 없어. 너무너무 아파. 손목들이. 일단 뼈랑 관절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파요. 그리고 아기가 내 뱃속에 있으면서 영양분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엄마의 면역력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요. 뼈가 특히 약해져 있습니다. 제가 뼈가 얼마나 약해졌냐면요. 아가를 침대에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이 갈비뼈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거든요. 근데 뭔가 진짜 삑 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숨만 쉬어도 아프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갈비뼈 골절. 그리고 올해는 병원에 진짜 많이 갔어요.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병원이란 병원은 진짜 다 다녔다. 왜냐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거든요. 100일 지나자 머리카락이 진짜 엄청 빠집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빠져봤자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진짜 밑에 보니까 가발 공장을 차려도 될 만큼 머리가 우수수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다 나 진짜 골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진짜 탈모 약 먹어야 되나 해서 병원 갈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에 많이 나아졌는데 진짜 절정기에는 그냥 머리를 쓱쓱 했을 뿐인데 이만큼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새로 나고 있어가지고 여기 잔머리들 보이시죠? 여기 잔머리, 여기 잔머리.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몇 달 안 있어서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 이후로 이 기관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또 임파선염을 앓았어요. 여기가 부어요. 그래서 귀 옆이 엄청 땡글땡글하게 부어 있었어요. 한동안. 편도염 뭐 이런 거 달고 살고요. 특히 이비인후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를 키워야 되니까 더 나아질 수도 없어서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투잡이 뛰고 있고요. 쉴 수가 없다. 엄마는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까지 해야 됩니다. 일단 조리원 저는 2주 있었습니다. 근데 1주 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리원 2주 있을 때 되게 지루했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쉬는 거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다들 좋다 하는 그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고요함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멍 때리는 거 세상에서 너무 좋아. 저는 모유 같은 경우에는 가슴 처지는 게 싫어가지고 초유만 먹이고 단유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가슴 수술도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좀 가슴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처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이즈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가슴 사이즈 좀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애 낳고 또 바로 수술하면 얼마나 몸에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고 일단 브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물겨운 상황이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1일 1 마사지를 받아야지 붓기가 팍팍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마사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사지는 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리원마다 다르고 또 내가 1일 1 마사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달라져요. 보통 조리원에서 붓기를 팍팍 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무게가 49 다이어트해서 49로 만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는 60kg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1kg가 찐 거죠.
근데 조리원 가보니까 조리원 딱 도착했을 때 한 57kg? 애기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기 무게만큼은 안 빠졌더라고, 조리원 갔는데. 그래서 너무 대절망을 하면서 마사지를 받았더니 조리원 나왔을 때 54kg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면은 살이 팍팍 빠진대요. 그만큼 칼로리 소비가 있어서. 근데 제가 단유를 해서 그런지 저는 몸무게를 그렇게 팍팍 빼고 나오지는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원에 나오니까 너무 몸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배꼽 사이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 복직근이라고 하는데 복직근이 너무 벌어져서 손가락이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이 없는 거죠. 배에 힘도 없고 예전에 맞던 그 청바지가 이제 안 맞아. 잠기지가 않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복직근 마사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끊으러 갔죠. 근데 그 마사지는 사람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배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틀어진 이런 골반도 탁탁 맞춰주고 이걸로 복직근을 꽉 조여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복직근 마사지를 거의 10회, 20회를 받았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효과가 미미했다. 복직근을 다시 돌리는 데는 마사지보다는 필라테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이 자가호흡을 통해서 이 흉통도 줄어들고 복직근에도 힘을 줘야지 이게 이렇게 싹 줄어들지. 애기 낳으면요, 여러분, 이 흉통이라고 하죠. 여기가 넓어져요. 왜냐? 장기들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위로 슉 올라가니까 여기가 넓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떡대가 커진다. 복직근 마사지는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그냥 마사지 받아서 시원했다. 그리고 또 산후보약을 지어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뭐 녹용 들어간 거 해가지고 뭐 한 4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한 지어 먹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마음의 위안이죠. 출산 후 100일이 지나서 드디어 필라테스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들이랑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운동을 하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2대1로 등록을 해서 남편이랑 둘이 받았습니다. 근데 좋았어요. 운동하면서 확실히 4개 들어가는 복직근에 손가락이 이제 2개, 그리고 1개 반 이 정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격하게 하진 않았고 주로 스트레칭하고 약간 체형을 좀 이제 틀어진 체형을 교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1대1로 안 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3대1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힘듭니다. 가기 싫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좋아요, 여러분. 가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가봐라 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가서 운동해. 그러고 나서 또 이러고 나오고 또 그 과정의 반복. 그 다음 주 되면 또 고민하고 있고. 모공 시술은요, 여러분, 제가 임신했을 때는 피부가 진짜 탱탱했어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근데 애기 낳고 나니까 그 탱탱하던 게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모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모공 시술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게 포텐자라는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약품 같은 거를 뿌리고 거기 도장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는데 졸라 아파. 보통 3일 정도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회 받고 안 받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진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야. 저 고통 정말 잘 참거든요. 근데 포텐자는 인간이 받을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면 나 해주시는 분이 숙련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너무 아팠어, 나는. 받고 나서 한 달간은 좀 각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좀 탱탱해 보이는 것 같더니 다시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포텐자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받았죠. 인모드를 받으러 갔는데요. 인모드는 효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효과 그냥 그랬어요. 근데 멍은 또 오지게 들었어요. 특히 턱 밑에 멍이 엄청 들었더라고요. 근데 딱히 인모드는 효과 모르겠다. 약간 아프지 않고 뜨뜻한 걸로 이렇게 투턱에도 왔다 갔다 하고 턱 라인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역대급 시술 후기 갑니다. 제가 출산하고 한 달 뒤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살을 많이 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영상이랑 요즘 영상이랑 비교해봤는데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바로 제가 캐치형 시술을 받고 나서 제 얼굴이 반쪽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또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은 친구들이 다 얼굴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진짜 요즘에 너 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다, 얼굴 되게 라인 달라졌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바로 이 시술 받고 나서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캐치형 시술은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출산 전부터 다녔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했을 때 나중에 아기 낳고 나면은 빨리 가서 관리받아야지 하면서 그 관리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본인 얼굴에 맞는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에 필요한 부분은 다 다르니까요. 제가 받았던 시술은 일단 침샘 보톡스, 그리고 캣주사 시술, 거기다 리프팅 레이저, 그리고 콜라겐 주사 시술이었습니다. 네, 침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를 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고요. 이런 울퉁불퉁한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캣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잔주름 있죠. 그리고 움푹 패인 약간 넓은 모공 같은 부분 위주로 받았어요. 근데 콜라겐 주사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촘촘하게 놔주시더라고요. 아팠어요. 아프고 멍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피부가 왜 이렇게 반딱반딱해졌냐고.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맑아지면서 안색이 되게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콜라겐 주사는 처음이었는데 캣주사랑 같이 맞으니까 효과가 진짜 좋았다라고 이번에 느꼈고요.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뜨뜻한 레이저가 이렇게 피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치아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조금 시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솜을 물고 해요. 그래서 전혀 아프지 않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360도로 얼굴 라인을 진짜 다각도로 잡아주는 느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시점에는 지금 1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 관리 가는 게 기대될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의향이 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둘째를 낳게 된다면 이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나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또 아기 엄마들이 이런 관리받으러 시간 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저쪽 병원 가서 보톡스 맞고, 내가 뭐 이 병원 가서 피부 관리 받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는데, 한 병원에서 한 원장님한테 안티에이징 관리부터 피부 관리까지 이렇게 한 번에 받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편리하고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출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여자애 보면 깨진 도자기를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다고. 근데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기가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붙여보려고 노력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제발 아내에게 잘합시다. 네, 오늘은 드디어 하나번호가 출산하고 나서 했던 관리들,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공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